안녕하세요, 유세입니다. 오늘은 유난히 말 예쁘게 하는 사람 특징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거참 말도 참 예쁘게 한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주위에서 사랑받죠. 호감형이 되는 거예요. 사실 말을 하는데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유난히 부정적으로 말을 해서 아주 성의 있게 비호감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회생활 하면서 말만 바꿔도 훨씬 실적을 제대로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말 공부는 우리가 밥 먹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밥 먹듯이. 한번 관심을 가지고 고쳤다고 해서 계속 유지되지 않는 게 바로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제 상황이나 또 내 마음이 계속 바뀌잖아요. 살면서. 그러면 말이 바뀌어요. 마음이 안 좋으면 뾰족하게 말하고, 마음이 교만해지면 남들한테 이제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되기도 하고, 너무 상황이 앞이 안 보이도록 이제 불확실하면 이제 불안해져서 막 자존감도 떨어지고 부정적인 말을 또 이렇게 막 시니컬하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내 말을 훈련하면 반대로 상황이 좋아지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긍정적인 말을 하고 센스 있게 말하면 이제 거꾸로 관계도 좋아지고 이미지도 좋아지고 그러다 보면 상황도 좋아진단 말이죠.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이전보다 내가 훨씬 더 말을 더 예쁘게 할 수 있는 쉬운 방법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 파악부터입니다. 이 대화의 목적을 생각하고 대화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그냥 만났으니까 말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심각하게 우리의 대화의 목적은 뭐냐 뭐 이렇게 생각해야 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아주 공식적인 비즈니스 미팅이 아니고서야 뭐 그렇죠. 그렇지만 만약에 대화의 목적을 내가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좋은 대화의 결과를 가져올 확률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대화의 목적은요, 우리가 지금 누군가와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유지하는 거, 일단 기본이에요. 그래서 말을 하기 전에 이 지금 분위기나 상황을 먼저 파악하는 게 아주 나한테 유리해져요. 센스 있는 사람일수록 말하기 전에 내가 말해야 되는 그 상대의 기분, 뭐 어떤 상황, 이걸 딱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캔해내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무의식적으로라도 상대 표정과 이렇게 목소리, 그리고 이제 컨디션이 어떤지까지 이렇게 쓱 한번 스캔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맞는 분위기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직장 상사가 개인적으로 이제 완전 열받아서 출근했어요. 집에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나는 빨리 결제 받아서 저쪽 팀에다가 넘겨야 돼요. 계속 재촉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표정을 살필 줄 모르는 사람, 상황을 살필 줄 모르는 사람은 무조건 이제 뛰어 들어가서 팀장님, 이거 빨리 결제 부탁드립니다. 옆 팀에서 자꾸 재촉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것도 이제 분위기를 체크하지 않은 거잖아요. 기분 나쁜 팀장이 고분고분 결제해 줄까요? 대부분 아니겠죠. 성질 내겠죠. 옆 팀에서 재촉하면 내가 제대로 보지도 않고, 바로바로 결제해줘야 돼? 막 이러면서 막 승질 내고, 빽소리 지르고, 이러면, 나한테 왜 저래, 정말. 이러면서 난 기분이 상하는 거죠. 이게 바로 분위기 못한 부작용이에요. 분위기부터 파악하고 이제 대화할 줄 아는 사람은 일단 빨리 결제를 받아야 되는데 팀장이 영 분위기가 엉망이잖아요. 그러면 팀장님 어디 컨디션 안 좋으세요? 제가 따뜻한 차 한 잔 가져다 드릴까요? 아니면 뭐 이제 따뜻한 걸 뭐 한 잔 녹차라도 가지고 들어가서 오늘 컨디션 너무 안 좋아 보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따뜻한 차 한 잔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이 한마디가 직장 상사를 공과 사를 구분할 수 있도록 기분을 분리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애 얼굴 보자마자 막 피곤이 막 쩔어있는 애한테 성적표 나왔어 이렇게 바로 묻는 엄마는 대화법에 참 취약한 그런 엄마죠. 아이고 우리 아들 진짜 고생 많다. 이제 이런 것부터 먼저 하는 거죠. 일단 얼굴이 너무 피곤해 보이니까 뭐 야식으로 엄마 전복죽 쓸까? 뭐 그건 소화 잘 돼서 밤에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지금은 내가 어떤 말을 건네야 할 때 그 말도 위로의 말을 건네야 될 때 아니면 그냥 아무 말 입 다물고 있으면서 들어만 줘야 될 때 이런 걸 구분해야 대화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존중의 말투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그걸 위해서는 주로 이제 질문, 권유, 요청의 말투를 내가 습관으로 갖고 있는 게 유리해집니다.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를 아주 우선시 해야 되는데요. 이거를 위해서 제일 손쉬운 방법이 그거예요. 상대한테 권유하거나 요청하는 말투. 한마디로 선택은 당신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만큼 존중의 말투가 없죠. 예를 들어 볼게요. 김 대리가 보고서를 내밀었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들어. 아, 김 대리 펜으로 막 찍찍 그어가면서 이거 아니지, 이건 아니고 이렇게 바꾸세요. 뭐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이제 김 대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런 부분에서 이거는 괜찮아 보이네. 뭐래도 하나라도 괜찮은 걸 찝어서. 근데 좀 더, 사장님 컨펌을 한 번에 받으려면 이게 결정적인 한 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 결론 부분에 대한 근거에 이런 거를 추가해 보면 임팩트가 강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지시받는 게 아니라 직장 상사가 나랑 상의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당연히 존중받는 그런 기분이겠죠. 이런 말투는 결국 일의 효율을 크게 달라지게 합니다. 내가 단정지어 말하거나 명령하거나 이런 부분이 상대한테는 이제 반감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만 조심해도 일단 대화에서 정말 평균 수준을 정말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질문도 상대를 존중하는 대화법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일단 좋은 대화의 원칙이 상대가 무조건 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6대 4 이 정도로. 이 원칙만 잘 지켜도 이제 좋은 분위기 이어갈 수 있어요. 상대가 더 말을 많이 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질문하고 잘 듣는다. 이 프로세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질문도 상대를 이제 막 힘들게 하는 질문, 당황시키는 질문,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우려면 질문도 요령이 필요합니다. 일단 닫힌 질문은 대화를 툭툭 끊어요. 예, 아니요. 이런 이제 대답이 나올 만한 질문 있잖아요. 그 점심 먹으러 가서 불고기 좋아하세요? 그럼 아, 네. 그럼 끝이잖아요, 그걸로. 야구 좋아하세요? 이러면 아, 예, 야구 좋아합니다. 이런 대화보다는 열린 질문이 중요한 거죠. 그 열린 질문 앞에 내 얘기를 먼저 하는 것도 대화를 쉽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 이번 주말에 모처럼 산에 갔어요. 머리 복잡할 때 저는 산에 가는 게 그렇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주말에 주로 어떻게 보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저 사람은 산에 갔다 왔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뭐 저런 식의 어떤 대답을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상대는 편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주말에 어떻게 보내세요? 그러니까 산에 다니시는 거 그거 좋네요. 근데 저는 굉장히 정적인 사람이라 주말엔 소파에 그냥 누워 있어야 돼요. 누워서 드라마 몰아보기 이러면서 막 계속 누워서 쉬어야 저는 좀 충전이 되는 그런 타입이에요. 뭐 이렇게 그 사람이 얘기하면 그러세요? 저도 드라마 이렇게 몰아보기 하는 거 좋아하는데 요즘 드라마 뭐 보세요? 뭐 이렇게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린 질문을 한다는 거, 예, 아니요로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세 번째, 리액션이에요. 이제 강의 가면 제가 이제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직장 생활 잘하려면 리액션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얘기 꼭 해요, 제가. 비슷한 사이즈의 기업 강의를 보더라도 천차만별이에요. 기업 문화가 참 다른 것 같아요. 경직되어 있는 조직은요, 똑같은 내용을 제가 강의해도 리액션이 완전히 다르죠. 그냥 이렇게 웃어도 가만히 앉아서 웃는 거예요. 막 이렇게 재미있는 얘기를 제가 해도 막 앉아서 몸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입만 웃고 있는 거 있잖아요. 어떤 기업은 듣는 사람들이 다 같이 즐겨요. 이제 그야말로 이제 바디랭귀지가 이제 있는 거죠. 웃고 호응하고 즐기고 박수치고 이렇게. 어떤 강사라도 리액션이 좋은 강의장에서 더 좋은 강의가 나오기 마련이에요. 강의의 수준은 청중이 만든다는 말이 그래서 있거든요. 1대 다수도 그런데 1대 1은 오죽하겠어요. 상대와 대화를 나누고 나의 리액션은 과하지도 않게 너무 적지도 않게 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사람이 이제 대화에 능한 거죠. 센스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정말 재미있는 얘기는 같이 웃어주고 안타까운 얘기는 정말 안타까운 표정을 짓고 뭐 이런 거 기본적인 리액션이죠. 누가 말하면 눈을 잘 마주치지도 않거나 그냥 뭐 딴짓하거나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의심스러울 만큼 막 표정이 없거나 뭐 시계를 자꾸 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랑 대화를 계속 하고 싶겠어요? 전혀 아니죠. 이렇게 시작한 리액션에 이제 가속도를 붙이는 방법, 추임새를 넣는 거예요. 이제 표정뿐만 아니라 이제 말도 하는 거죠. 힘들었겠다. 잘 됐네. 아이고, 저희를 어째? 어이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군요. 막 이런 거, 막 무릎을 막 탁 치면서 이런 거. 이런 정도는 자연스럽게 해야죠. 상대는요, 말을 하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고 느끼면 안정감을 가져요.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저 사람은 지금 나를 이해하고 있구나 라고 느끼고, 이런 일들이 자꾸 쌓이다 보면 결국 신뢰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리액션의 정점이 뭘까요? 상대의 말을 제대로 이해했다는 그런 메시지로 요약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직장 상사하고의 갈등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고 공부를 더 하겠다고 나한테 말하는 후배가 지금 내 앞에 있어요. 그러면 그 이면을 이해한 선배는 뭐라고 할까요? 여기서 핵심을 요약해 주는 거예요. 아, 그래. 팀장하고 네가 너무 많이 힘들구나. 이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회사를 때려치우겠다는 게 그게 본심이 아니라 힘들다가 본심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조심스럽게 나도 팀장 잘못 만나서 몇 년 고생한 적이 있는데 그때 내가 해결했던 방법 얘기해 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조언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절대적으로 허락받고 하셔야 됩니다. 상대가 받아들이는 자세가 달라져요. 여기다 대고 뭐 그만두긴 뭘 그만둬, 네가 뭐 공부를 더 해, 아주 배가 불렀구나, 아주 고생을 덜 했어, 그만큼 욕먹지 않고 회사 다니는 신입이 어딨냐, 뭐. 이건요 핵심을 모르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 대화는 실패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주의 깊게 듣는 태도가 대화법에서는 가장 중요해요. 주의 깊게 들어야 핵심을 요약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니까 오늘부터라도 이제 여러분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정말 내가 주의 깊게 듣고 핵심을 요약해서 얘기를 한번 던져보자. 이런 노력 시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화의 질이 훨씬 좋아진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수민의 직장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